안녕하세요.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박창균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비롯해서 선생님, 학부모님 모두 지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우리 대학의 입학 전형의 정보를 만나 뵙고 전달해 드리고자 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학년도 수시와 정시 모집 입학 전형을 안내해 드리고요. 이어서 지난해 입시 결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22학년도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들입니다. 먼저 기존에는 없던 지역균형 발전 관련 전형이 수시 모집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형명은 학생부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모집 인원은 70명입니다. 기존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진행하던 학생부종합 전형과는 선발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평가 100%를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의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도 다른 전형과는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몇 전형의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시 모집 서해 5도 학생 전형과 정시 모집 탈북 학생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각각 2명씩 감원되어 올해에는 각각 3명을 선발합니다. 성비 적용 선발 방법에 있어서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시 모집에서만 성비를 적용하여 선발하였지만 올해는 수시 모집, 교직 적성 전형에서도 언어 한쪽성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합니다. 그리고 성비 적용은 1단계와 최초 합격자 선발에만 적용하며 추가 중원 합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종합 교직 적성 전형의 경우 모집 인원이 247명으로 1단계 합격자는 모집 인원의 2배수인 494명을 선발합니다. 이 중 다수 성별의 경우 494명의 80%인 최대 395명까지만 선발이 가능하고 소수 성별은 최소 99명의 선발 인원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초 합격자는 247명이므로 다수의 성별은 최대 197명까지만 선발이 가능하고 소수 성별은 최소 50명의 선발을 보장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올해 가장 큰 변경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에서 지난해까지는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 두 가지 방식의 면접을 보았다면 올해부터 집단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1단계 합격자의 경우 개인 면접만 실시하고 기존의 제출 서류 확인 면접이 아닌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문항을 활용한 면접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에 있어서도 수시 모집 지원 시 필수 제출 서류였던 자기소개서는 올해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수학 가형 선택 시 취득한 100분위 점수에 3% 가산점을 부여하였는데요. 올해는 미적분과 기하 선택 시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럼 올해 수시 모집 전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으로 초등교육과라는 단일 모집 단위입니다. 다만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 14개의 심화과정이 있는데 이 심화과정은 최종 합격하고 입학하기 전 신입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심화과정을 선택하고 대학 내 기준에 따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총 388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은 60대 40 정도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교직 적성 전형은 모집 인원이 247명이며 올해 신설된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그 다음으로 많은 70명을 선발합니다. 고른기의 입학 전형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학생,
장애인 학생, 서예 5도 학생 전형으로 총 71명을 선발합니다. 다음은 전형별 지원 자격입니다. 교직 적성 전형은 졸업 연도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일반 전형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학생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계열 구분 없이 고교별로 2명까지 추천이 가능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추천하는 학생 명단을 작성한 후 학교장 명의의 공문을 우리 대학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초등교육과라는 단일 모집단위이며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유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모집 단위에 동일한 전형을 중복 지원할 수 없기에 전형별 복수 지원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직 적성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나의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하셔야만 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학생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은 지원하는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정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하고 그 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님 역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반드시 유지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학생 전형은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상위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면 지원 가능하지만 단 자폐성과 정신장애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평가에 있어서 차등을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서예 5도 학생 전형은 지원 자격이 두 가지로 지원자가 서예 5도에 거주하면서 서예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농어촌 학생 전형과 유사하게 서예 5도에 설립된 중고등학교에서 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님 역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서예 5도 지역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고른기에 입학 전형에 관심이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신입생은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지원 자격과 관련된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에 발급해야만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 미비로 인해서 전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전형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1단계 합격자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시험은 11월 26일 금요일에 실시가 되고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입실 시간, 면접 장소 등 면접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안내됩니다. 최초 합격자는 12월 16일 목요일 2시에 발표하고 면접 시험이 없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별도의 1단계 합격자 발표 없이 동일한 날 최초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방법과 단계별 반영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배수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실시하고 1단계 성적 70, 2단계 성적 3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에 반해 학교장 추천 전형은
별도의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모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서류평가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 등을 통해 평가 항목별로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정성적 평가라는 것은 정량적 평가와 반대 개념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업 역량의 경우 단순히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영역을 정량화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평균 등급만으로 그 학생의 학업 역량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년, 전 과목의 속차 등급, 단위수, 학년별 성적 추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직 인성과 적성, 잠재력 등 다양한 역량들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입니다. 크게는 학업 역량,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교직 인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역량, 교직 적합성, 리더십 및 자기 주도성, 나눔과 배려, 공감 및 소통 능력이라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모집 요강에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이나 평가 기준에 있어서 다른 대학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교대에 대한 진학 의지와 교직관이 분명하고 후에 초등 교사가 되었을 때 소명감을 가지고 교직 생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교직 적합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평가 항목은 다른 대학의 전공 적합성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에 있어서 학교장 추천 전형과 그 이외의 전형이 다른데요. 평가 항목 중 학업 역량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40%로 다른 전형에 비해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직적 합성과 나눔과 배려의 평가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자료 및 요소인데요. 전 학년의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들이 평가 자료로 사용됩니다. 타 대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체능 교과도 교육대학의 특성상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국외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별도로 제출한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자기활동보고서, 증빙 서류 등을 통해서 앞선 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간혹 학교생활 기록부의 어떠한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으며 평가 항목별 참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모든 영역이 평가의 대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시기 전 앞서 말씀드린 서류평가의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반영 비율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입시 결과를 참고하여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 면접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와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 면접이 폐지되었으며 제출 서류 확인 면접이 아닌 대학 자체 개발 문항을 활용하여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의 평가 항목은 크게 교직 인성과 교직 적성 두 가지로 구분되며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교직관, 문제 해결 능력, 잠재 능력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접의 진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과 관련한 주요 사항입니다. 우리 대학 정시는 나군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하고
일반 학생 전형 234명을 포함하여 총 27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은 소폭 상승했고요.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 최종 등록자 수에 따라 2월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정시 모집 최종 모집 인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학생, 장애인 학생, 서예오도 학생 전형은 수시 모집 동일 지원 자격의 전형에서 2월 인원이 발생했을 때 그 인원만큼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지원 자격입니다. 일반 학생 전형은 졸업연도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일반 전형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학생들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만학도 전형은 나이 제한이 있는 전형으로 만 23세 이상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타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학생 등 고른기의 입학 전형은 수능을 응시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수시 모집 지원 자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북 학생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며 2단계 면접 시험은 2022년 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시 모집 전형은 현재 예정된 일정으로 9월에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의 경우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의 1.5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1.5배수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실시하고 1단계 성적 70, 2단계 성적 3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탈북 학생 전형은 다른 전형과는 다르게 학교생활 기록부나 수능 성적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면접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출결사항이나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영 영역별 별도의 지정 선택 과목은 없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100분위 1을 활용하고 영어 영역은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각 영역의 반영 비율은 25%로 동일하고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의 100분위 평균을 반영합니다. 지난해에는 수학 가형 선택 시 해당 과목의 취득 100분위 점수에 3%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올해는 미적분과 기하 과목 선택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제2 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반영하지 않으며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하셔야만 합니다. 한국사 영역의 경우 1단계 수능 반영 점수 1000점 만점에서 감점을 합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지만 5등급부터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2점씩 감점이 됩니다. 수능 위주 전형과 탈북 학생 전형 면접도 앞선 수시 모집 면접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대학 자체 개발 문항을 활용하여 면접이 진행됩니다. 수능 위주 전형 면접의 평가 항목은 교직 인성과 교직 적성 두 가지로 구분되고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 지식 정보 활용 능력, 의사 표현 능력, 교직 수행 잠재 능력이라는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학생 전형은 교육과정 이수 능력, 교직 적성, 교직 인성, 교사로서 품성과 자질이라는 4가지 평가 항목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의 지난해 면접 기출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교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제시문이 출제됩니다. 다만 교대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으며 시사적인 내용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면접을 대비해서 보다 폭넓은 주제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면접은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업로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이점이 있으니 지난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모든 기출문제들도 확인해 보시고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등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입학전형 안내에 이어 전년도 우리 대학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총 397명 모집에 1,540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4대1에 못 미치는 3.88대 1이었습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인 4.35대 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올해 역시도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경쟁률은 소폭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예측하기 조심스럽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면접에 대한 부담이 없어 교직 적성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수험생이 몰린다면 상대적으로 교직 적성 전형의 경쟁률은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 397명 중 380명이 수시 모집에 최종 등록하였고 교직 적성 전형에 충원하지 못한 17명은 정시 모집 일반 학생 전형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비 번호는 최초 합격자를 제외하고 2단계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 모두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특히 교직 적성 전형에서 예비 번호 304번을 받은 수험생까지 합격하였는데요. 이는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 전원이 추가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등록에서 17명이 미충원되어 정시로 2월에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교직 적성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시로 2월하여 선발하는 농어촌 학생, 장애인 학생, 서해오도 학생 전형은 정시에서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수시 모집 최종 등록자의 성별 인원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수시 모집에서 성비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교직 적성 전형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83대 17 정도였습니다. 성비 적용을 하지 않는 수시 모집에서는 대체적으로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85대 15 정도로 형성되는 추세였는데요. 다만 올해 교직 적성 전형에서 성비를 적용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교 유형별 인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인 파란색의 일반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만큼 일반고의 지원자 수가 많고 그에 따라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수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연도별 인원입니다. 지난해에 고3 졸업 예정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재수생 및 N수생에 비해 평가에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교직 적성 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고3 졸업 예정자 비율이 90%를 넘었으나 2021학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고3 졸업 예정자보다 재수생 및 N수생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졸업 연도별 평가 유불리로 인한 결과라기보단 추가 충원 인원이 2020학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시는 비율은 최종 등록자의 졸업 연도별 비율로 최초 합격자의 경우 고3 졸업 예정자의 비율은 92%를 넘었습니다. 최초 합격을 한 고3 졸업 예정자가 그만큼 많이 등록하지 않았고 재수생 및 N수생이 추가 충원 합격으로 많이 등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우리 대학이 경기, 인천에 소재한 대학이다 보니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등록도 하는데요. 다만 우리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포함이 되어 경기, 인천 지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 자격만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지원자가 많으며 그에 따른 합격, 등록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자 및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도인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순히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 정해진 교과 성적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아무리 높더라도 비교과 영역에서 다른 수험생보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불합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비교과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도는 지원하시기 전에 참고 자료만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원율 하락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2020학년도보다 지원자와 최종 등록자의 교과 평균 등급은 약간 하락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교직 적성 전형 자료를 포함하여 기타 다른 전형의 교과 성적 분포 현황도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전형이라 입시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직 적성 전형에 비해 평가 항목 중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직 적성 전형보다 높은 교과 성적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모집 선발 인원 현황인데요. 정시모집은 수시모집 미충원으로 2월된 17명을 포함하여 총 282명을 모집하였고 537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2대 1에 못 미치는 1.9대 1이었습니다. 정시모집에서는 수시모집과는 다르게 충원 합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일반 학생 전형은 예비번호 51번, 만학도 전형은 2번, 저소득층 학생 전형은 3번 수험생까지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정시모집 최종 등록자 성별 인원을 보시면 수시모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지난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들의 지원 비율과 그에 따른 합격, 등록 비율이 수시모집에 비해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교 유형별 인원에서도 수시모집에서는 일반고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정시모집에서는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고교 졸업연도별 인원은 고3 졸업 예정자보다 재수생 및 N수생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교육대학의 경우 일반 종합대학처럼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 후에 뒤늦게 초등교사라는 진로를 설정한 학생들이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재수생과 N수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수시모집과 마찬가지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의 학생이 많이 지원하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모집 전형별 성적 현황을 보시면 일반 학생 전형의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은 946.975점으로 영어 영역에서는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사용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영역별 백분위 평균이 9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학도 전형의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은 938.498점, 저소득층 학생 전형은 882.5점이었습니다.
면접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업로드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평가에서는 패스 또는 페일 형식으로 진행되어 합격자와 등록자 전원이 패스에 해당되는 300점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입학전형과 지난해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잘 극복하시고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코로나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경인교육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면접평가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한수연 입학사정관입니다. 네, 수시 모집 면접평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집단 면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올해 완전히 폐지가 된 거고요. 개인 면접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 면접은 출제 문항 기반의 개인 면접입니다. 전 전형 모두 11월 26일에 면접평가 진행됩니다. 모두 대면평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면접평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항목은요, 수험생의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 친인척을 포함한 부모의 실명,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까지고요. 블라인드 처리되는 부분은 수험생 명단, 그리고 수험생 목걸이 명찰에서 가번호만이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 수험생은 교복과 생활복을 착용할 수 없고 사복을 착용하고 면접을 임하게 되십니다. 네, 교복 착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복을 착용한 학생들은 블라인드 가운이 제공이 될 거고요. 면접 진행 중에는 개인 신상은 언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가번호 명찰을 폐용한 채로 면접에 임하게 됩니다. 면접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 시에 블라인드 항목 질문이 불가하고요. 블라인드 위반 수험생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블라인드 위반 처리 보고서를 작성 후에 제출하게 됩니다. 네, 면접 절차입니다. 학생들은 개인 면접 대기실에서 일정 시간 대기하게 됩니다. 본인의 차례가 오면 면접 도우미 인솔에 따라서 면접실로 바로 입실하게 되고요. 개인 면접은 1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개인 면접은 출제본부에 출제 제시문하고 문항을 기반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면접 종료 후에 일정 시간 대기 후에 귀가하시면 됩니다. 네, 면접실 구성입니다. 면접위원은 2인이고요. 수험생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수험생은 좌석에 착석해서 면접을 보게 되고요. 면접위원은 PC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네, 면접 진행위원이 면접 진행 시간을 구두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면접 진행 절차 및 면접 시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자료는 출제본부에서 출제된 문항을 기반으로 실시가 되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면접 시간은 15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면접실에 입실 및 착석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2분 동안의 문항 검토 시간이 주어집니다. 2분이 종료가 되면 4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시게 되고요. 4분 동안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1분 동안 문항 검토 시간이 주어지고요. 4분 동안은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발표 진행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면접 시간 총 15분이고요. 1번 문항에 대한 발표 준비를 2분 이내 문항 검토 시간으로 주어지고요. 면접 진행위원이 2분 경과 시에 알려드립니다. 발표는 4분 이내로 이루어지고요. 문항 검토 시간에 준비했던 준비 내용을 발표하시는 시간입니다. 면접 종료 1분 전과 종료 시에 각각 알려드립니다. 4분 동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수험생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1분 전과 종료 시에 알려드립니다. 이번 문항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은 1분입니다. 마찬가지로 1분이 경과될 시에 구두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4분 동안은 그 답변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1분 전과 종료 시에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수험생이 발표 시간에 주어진 시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접 시간 15분 내에서 수험생 발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네, 수시모집 면접평가의 평가 항목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고요. 크게 교직 인성 부분과 교직 적성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교직 인성에 해당하는 그 항목은 1개이고요. 교직관입니다. 교육 및 교직에 대한 태도와 이해, 그리고 인간관 및 아동관이 교사로서 적절하다라는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교직 적성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잠재 능력으로 이루어지고요.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 참신성, 현실성, 응용성이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재 능력은 기본적인 학문 소양과 교직에 대한 열정이 있어 교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인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아무래도 면접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그런 기출문제가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기존까지 저희 정시 모집 발표 면접에서 진행을 했었던 만학도 전형의 그 문항들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경인교육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이제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한번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에 만학도 추가 질문으로 나왔던 제시문과 문항입니다. 전통적 교사 중심 수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학생 중심 수업이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수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시문이 제시가 됐고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 중심 수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논거를 2가지 제시하시오 라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9학년도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시문 형태로 출제가 되어 있고 요거는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국어와 도덕을 제외한 모든 초등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렇게 제시문이 제시가 되고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정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3가지 제시하시오라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2018학년도 문항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수학교에 관한 그런 제시문이 제시가 됐고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1가지 제시하시오. 또한 특수아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 밖에 노력해야 할 점을 1가지 말하시오라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제 면접 팁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가치관, 교직관 등이 잘 드러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거가 적절하고 참신한가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문만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추가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수시모집 면접평가에 대한 안내 받아보셨습니다. 끝까지 준비 잘 하셔서 꼭 경인교육대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